제가 썼던 건데 근데 너무 별점이 있어서 제가 별점 후하게 주진 않으시네요. 고등학교 때는 도서부에 가입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책을 읽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바쁘더라고요. 저도 출판사 들어오면 책 많이 읽을 때 바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미인서 마케팅부 조아란입니다. 길었던 여름이 가고 드디어 독서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장 주인은 이번 계절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분으로 모셔봤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실 게스트 빠르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 가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겨울왕국 엘사 같아. 그래요.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죠. 사실 소개가 필요 없지만 가을님 소개해드리자면 직접 작사도 하는 아이브의 멋쟁이 래퍼이자 가을 선배로 유명한 컴백이 진짜 일주일 정도밖에 지금 딱 안 나온 시점인데 요즘 그래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컴백 준비하면서 예능 촬영도 많이 하고 저희가 이번에 컴백하는 노래는 XOXG라는 노래인데 XOXO는 허그 앤 키스 이제 사랑해 약간 이런 의미를 담은 건데 저희는 Z를 대신 붙여서 잘자라는 의미까지 담은 XOXG라고 새로운 신조어를 저희가 만들어내서 전 세계적으로 또 난리가 나겠구나. 제가 미국에 있는 사촌 조카인데 찐 미국인인데 한국만 진짜요? 놀러 오면 아이브 포토카드 이만큼 비슷해. 나는 이제 그녀에게 스타야. 보고 있니? 사인이라도 이렇게 바쁜 시기에도 혹시 책을 읽을 시간이 있나요? 자주 못 읽긴 해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읽고 사실 차에서 읽으면 멀미가 그치. 많이 나서 차에서는 못 읽고 맞아. 비행기에서가 진짜 잘 읽히는 것 같아요. 이동간에 진짜 책이 잘 읽히는 거예요. 맞아요. 그쵸. 출퇴근 시간에 보통 직장인들은 이동을 진짜 길게 하잖아요. 책을 되게 평소에 많이 읽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출퇴근길에 책 읽는 거예요. 평균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이동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에 한 두세 권 가까이도 읽을 수 있는. 시간 없어서 이제 책 못 읽는다고 말 못하는 거지. 시작하자마자 약간 잡들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동할 때도 이렇게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니 진짜 찐 책 러버이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책장 구경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가을님의 책장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맞잖아, 이거 맞지? 안 되겠다. 이거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 여기 이렇게 가을님의 책장을 옮겨봤는데 소품을 먼저 좀 구경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템들? 좋아요. 이런 독서 용품들을 보니까 평소에 어떻게 책을 읽는지 조금 감이 오긴 하는데 한번 소개를. 독서할 때 가장 필요한 건 저는 책갈피인 것 같거든요. 접거나 이런 거는 안 좋아해서 깨끗하게 읽는 편이라 책갈피를 많이 모으기도 하고, 저는 책갈피도 책이랑 좀 어울리는 걸로 쓰고 싶어가지고 얘는 약간 셜록 홈즈 같은 걸 읽었대요. 그리고 이거는 감성적인 책 읽을 때나 이런 감성 좋아해요. 좀 하늘 감성 있잖아요. 이거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얘도 또 다르죠. 제가 진짜로 애니메이션 중에 코난을 제일 좋아하고 좀 덕후라서 팬분께서 선물해 주셔서 이것도 잘 쓰고 있어요. 그다음은 메모지? 얘를 다양한 디자인을 사가지고 좋은 구절이 있을 때마다 적어놓고 다이어리에 붙이거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썼던 건데 근데 너무 별점이 있어서 제가 별점 후하게 주진 않으시네요. 그리고 인덱스. 제가 이제 밑줄 치는 거를 선호하진 않아서 내가 정말 좋았다 싶은 구절에 이제 붙여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넣어가지고. 이제 다 넣어가지고 짠! 너무 귀엽다. 그럼 여기서 저도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는데 너무 귀엽다. 눈 떠도 돼요? 짠. 우와, 이거 뭐예요? 가을 리듬 책갈피. 우와. 책갈피 좋아하신다고 해서 네. 찾다 보니까 이름이 딱 가을 리듬 책갈피인 거예요. 진짜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책갈피 오브제에 가을을 상징하는 너무 잘 어울린다. 버섯. 낙엽도 있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감사해요. 전 이렇게 생긴 책갈피도 뭔가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이런 타입이 없어가지고 이게 오늘 시작입니다. 앞으로 선물 더 있고요. 네. 여기 나오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볍게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이야기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최근에 읽은 거는 수학자라는 책인데요. 낯익은 책이네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냐면 민음사 TV의 쇼츠를 보고 영입을 당했어요. 와, 미래에 썬더헤드라는 게 생기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죽지 않는 세계가 오고 그래서 수학자라는 인물이 인구 수를 조절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더 이상 죽지 않는 세대가 왔을 때 그래도 맞아요. 누군가 죽어야 되니까 누가 죽을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컨셉 자체가 너무 독특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인물도 있고 정의는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는 인물도 있는데 그 미래에 닥치지 않았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들게 한다? 반전도 되게 재밌고 이게 또 시리즈라서 2권이 아마 썬더헤드고 3권은 종소리인데 이거보다 더 두꺼워요 사실. 아 이것만 읽고 끝내야겠다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끝까지 다 읽으니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읽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3권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벌써 약간 취향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독서를 처음 했던 그 첫 기억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추리 소설이나 미스테리한 장르를 진짜 좋아해서 시작도 약간 그쪽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나의 첫 스미추. 학교에서 영화 같은 걸 자주 틀어주잖아요.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영화를 틀어주셨었는데 너무 재밌다. 근데 이게 원작이 있다고? 도서관으로 가서 딱 빌렸어요. 그걸 이제 처음 읽게 됐습니다. 살인자의 기억법. 김영하 작가님의 책을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연쇄살인범 김병수가 딸 옆에 맴도는 수상한 남자를 추적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일단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고 김병수 씨가 내 기억이 맞나? 헷갈려하는 그런 모먼트가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어요.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로 잘 이끌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책이 더 재밌었어요. 책 좋아하는 사람 특. 원작이 늘 훨씬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훨씬. 그 뒤로 이제 도서관에서 주로 책을 어렸을 때 많이 빌려 읽으신 것 같은데. 네. 돌이켜보면 중학생 때쯤부터 책을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핸드폰을 다 걷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심심해서 이제 도서관을 가서 한번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죠. 또 고등학교 때는 도서부에 가입을 해가지고 어머. 들어가면 책을 읽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바쁘더라고요. 책 읽는 시간보다 책 정리하는 시간이 더 많고 바코드 찍으면서 친구들 빌려주고 저도 출판사 들어오면 책 많이 읽을 때 바쁘더라고요. 그 뒤로 읽었던 책들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양들의 침묵. 저도 이거는 책으로 못 본 것 같아요. 정말요? 모두가 말하는 명작이니까 이건 읽어야겠다 해서 읽었어요. 저는 책을 찾아볼 때 누구한테 추천을 받으면 그게 가장 신뢰가 가거든요. 진짜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실 거 아니에요. 진짜 꼭 읽었으면 좋겠다.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좀 부담스러워져. 책 추천 못할 것 같아요. FBI 연수생인 스탈링이 연쇄살인마인 한니발 렉터의 도움을 받아서 살인마를 쫓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니발 렉터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렉터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그 악독한 범인의 심리를 가장 잘 아는 게 한니발 렉터니까 본인이 경찰이어도 도움을 안 받을 거예요. 오늘 또 죽었어. 아니 그게 진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너무 고민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니발 렉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 좋은 감옥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한니발 렉터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책을 읽었구나. 이래도 되나? 맞아,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하면서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한니발의 시점으로 만든 엄청 좀 감각적이고 잔인한 드라마가 있어요. 식인을 하는 한니발 렉터를 거의 미슐랭급 요리를 하는 엄청 감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계속해서 그 식인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그와 같이 심리극을 벌이는 형사는 점점 잠식되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천재 수사관인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살인자들을 심리를 잘 알고 잡는다는 거는 결국은 나에게도 그런 잠재적인 살인자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있고 그런 고민을 계속 하도록 만들어. 그러면서 엄청 피폐해져 가는데 재밌겠다. 진짜 재밌어. 한니발은 뜻밖의 추천이고 추리소설 좋아하고 웹소설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재밌는 책을 하나, 웹소설인데 제목부터 궁금해. 추리소설 속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오! 둘이 합친 거 아니에요? 합친 거예요? 가을님처럼 추리소설 매니아인 주인공이 자다가 눈을 떴는데 내가 읽던 추리소설 속 두 번째 희생자로 눈을 뜬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혼란스러운데 소설을 쓴 소설가, 내가 이 소설을 쓰고 사람들한테 욕을 너무 많이 먹었다. 너무 재미없다고, 클리셰라고. 네가 내 소설을 재밌게 본 것 같으니까 네가 한번 새로운 플롯을 만들어봐라. 1번은 죽었어. 어제 죽었고. 어제요? 그럼 이제 나인데? 오늘 내 차례인 거야. 아 그래, 나는 누가 범인인지도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죽는지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사용해가지고 얼른 이 세계에서 벗어나겠다 생각을 하고, 어떤 서재에서 죽는 걸로 자기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책장 속에 숨어 있었지? 이러면서 막 갔는데 거기에 자기가 범인으로 알고 있는 그 소설 속 최종 보스가 죽어 있는 거야. 내가 아는 모든 정보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와, 흥미진진하다. 저는 이런 게 도파민 같아요. 앞에 잠깐 줄거리만 들었는데도 그쵸. 너무 재밌어요. 플롯 자체가 익숙하면서도 재밌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한. 가을님이 에거서 크리스티 아까 말했던 마지막 여성으로 눈을 뜬 거야. 와. 그럼 어떻게 하죠? 근데 노랫소리가 진짜 계속 들려.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봐. 이렇게 추리소설의 고전들도 섭렵했을 만큼 추리소설의 진짜 찐심. 찐심인 것 같은데, 가을님이 생각하는 추리소설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추리소설은 제 예측과 항상 빗나가는 그런 매력이 좋은 것 같고, 상상을 진짜 끝없이 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이티제가 추리소설 좋아하는 이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는데 그냥 물어봤어요. 궁금하다. 그랬더니 추리소설의 상상은 되게 논리적인 추론을 기반으로 하는 상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취저일 수 있고 권선징악을 보여준다. 그 부분이 딱 맞는 거야. 정의로운가 아닌가를 엄청 고민하잖아, 아까. 맞아요. 보통은 범인들이 다 잡히거든요. 그치. 정의 구현이 일어났을 때 마음에 좀 안정이 찾아오면서 앞으로도 많은 책을 읽어서 정의 구현 해주시길. 상상의 세계에서 제가 그러니까, 잡으러 갈게요.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걸로 이미 소문이 어느 정도 났으니까 선물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책 같은 거. 팬분들께서 다양한 책을 선물해 주시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셜록 홈즈 전집을 또 하나의 고전이. 그날 정말 기뻐가지고, 제가 사실 다 읽진 않았고 여기까지 읽었는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본 추리소설은 단편적인 부분에 불과했구나. 진짜 근본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스커빌가의 사냥개를 가장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바스커빌 가문의 사냥개가 이제 사람들을 해치고 다닌다는 저주를 셜록 홈즈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사건을 해결하러 가고, 이게 정말 저주인지 아닌지 파헤쳐서 이 저주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초반에 시작할 때 보면은 홈즈가 추리하는 게 먼저 나와요. 홈즈가 항상 창가 쪽에 서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다니는지 보고, 누군가가 의뢰를 하러 오면 항상 이 사람의 직업과 성격과 그런 걸 다 맞추거든요. 왓슨한테도 자네가 한번 맞춰보겠어? 하고서 이제 권하기도 해요. 이제 자네도 모티머 씨가 병원의 정식 직원은 아니었을 거란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런 자리는 런던에 있는 병원에서 성공한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지. 또 그런 사람은 시골로 내려갈 이유도 없었을 테고. 그럼 모티머 씨는 어떤 위치였겠나? 병원에 있었지만 정식 직원이 아직 아니었다면 아마 외과나 내과의 인턴이었을 거야. 의대 졸업한 학생보다 약간 더 높은 위치 말이야. 따라서 중년의 가족 주치의라는 자네의 추리는 완전히 틀린 것이네, 왓슨. 엄청난 추리를 이어갑니다. 이 홈즈 인물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사소한 이 사람의 습관, 태도, 뭐 발자국 이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범인을 추리하는 게 너무 매력있고, 그 왓슨을 은근히 괴롭히는 게 아주 또 재밌어. 자네도 많이 늘었군. 맞아. 그렇군. 일리가 있군. 막 이렇게 엄청 해준 다음에 점점 자신을 차가지고 이 사람은 의사일 걸세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하지만 틀렸어. 대부분 틀렸어. 자네는 그래서 안 돼. 막 이렇게 왓슨과 홈즈의 캐릭터성 그리고 관계성이 진짜 너무 매력적인 시리즈랄까? 또 아쉬운 마음에 짜잔
셜록 홈즈 시리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바스커빌가의 사냥개라는 작품을 세계문학 전집으로도 출간이 되었습니다. 해외 문학은 번역을 하잖아요. 네. 그 매력이 또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서 진짜 매니아분들은 판본별로, 번역가별로도 다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맛이 다른지 한번 진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문장이 달라지면 느끼는 감정도 달라지니까 맞아. 재밌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갔을 때 셜록 홈즈 박물관도 갔었어요. 진짜 매니아 인정. 팬분들에게도 선물을 받았는데 혹시 반대로 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 팬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좀 어린 팬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읽었으면 좋겠는 필독서를 가져왔거든요. 위저드 베이커리를 가져왔습니다. 오, 위저드 베이커리. 이 책에 고등학생 소년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 소년이 가정사가 좀 복잡하고 그 동생이 성추행을 당하는데 누가 이런 짓을 했냐 했을 때 동생이 주인공인 소년을 지목을 해서 누명을 써가지고 가족들한테서 이제 벗어나서 베이커리로 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판타지 같은 빵과 주인과 함께 지내다가 과거로 돌아가는 빵을 먹고 과거의 나를 이제 다시 조립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립니다. 소년이 말을 더듬는 병이 있는데 베이커리에 일하는 분은 되게 시니컬하다 해야 되나? 무슨 일이냐고 안 물어보네?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이제 덮어둔단 말이에요. 소년이 그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천만에 신도 초능력자도 아닌걸.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데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힘든 그 내면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냥 받아주는. 그냥 정말 받아들이는 이 관계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누구나 살다 보면 숨고 싶은 일이 많잖아요. 지우고 싶은 일도 많고. 그럴 때 그냥 옆에 있어주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받아들여 주는 게 저는 제일 좋은 위로인 것 같아요. 맛있는 빵 만들어주고. 맞아.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님 추천. 근데 이렇게 뭔가 위로가 되는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것 말고도 혹시 좀 마음이 힘들거나 위로가 될 때 읽었던 책이 있을까요? 저는 박준 작가님의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명작. 이 책은 본인의 인생을 담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인덱스를 많이 붙여놨네요.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팬들한테 공유를 하기도 하거든요. 공유했던 부분이요? 맞아요. 이 공유했던 부분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삶을 살아오며 타인에게 욕을 듣거나 비난을 받은 적이 간혹 있었다. 서로 오해가 쌓여 그런 적도 있었고 물론 내가 명백하게 잘못한 일도 많았다. 분명한 것은 내가 들었던 욕이나 비난들은 대부분 말로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오해가 풀리거나 화가 누그러졌을 때 종종 상대에게 사과를 받기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과는 말보다 글을 통해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리 짧은 분량이라도 사과와 용서와 화해의 글이라면 내게는 모두 편지처럼 느껴진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양식의 삶이 옳은 것인지 나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다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편지를 많이 받고 싶다. 편지는 분노나 미움보다는 애정과 배려에 더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편지를 받는 일은 사랑받는 일이고 편지를 쓰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막 친구들이랑 쪽지 엄청 많이 주고받다가 보통은 성인이 되면은 그런 쪽지 같은 것도 거의 주고받을 일이 없어지죠. 근데 아이돌이란 직업은 사랑을 많이 받는 직업이어서 이런 글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손편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편지도 많이 받죠.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편지라는 거는 정말 마음이 쓰이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쓰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항상 볼 수만 없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 마음을 한자 한자 눌러 담아서 저를 생각하면서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허투루 볼 수가 없고 읽으면서 많은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느꼈어요. 이 편지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면 또 다른 책 한 권 더 여기 행복해지는 일에 게으름 피우지 않기로 해요. 김혜진 작가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읽기 편한 책이에요. 저는 사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감정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감정을 소화하고 좀 배우는 게 있어요. 사실 사랑도 제가 막 크게 알지는 못하잖아요. 아직 너무 어리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사랑이란 이런 감정인가? 느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슬플 수도 있지만 미온적으로 남은 사랑의 여운이라도 느껴보려고 밤낮으로 실패하기를 반복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돌아오지 않는 답에 보고 싶다는 말도 했다. 마음이 넘치고 흘러내려서 어쩌면 지저분한 얼룩만큼의 존재가 됐을지도 모른다. 닿으려 손을 뻗어도 그 언저리에 그치고 말아 어색하게 휘저기던 나의 손끝만 남은 관계. 어떤 날은 숱하게 불러댔던 이름을 다시 발음하기가 왜 이리 어려워진 걸까? 영혼을 쉽게 남발했던 그때의 계절이 왜 더는 내게 반복될 수 없는 걸까? 내가 사랑하는 네가 나를 슬프게 만드는 존재가 됐을 때 나는 끊임없이 마음이 허름해졌다. 제목이 사랑 없는 사랑은 어디로 가야 할까? 네. 라는 제목. 마지막에 나는 끊임없이 마음이 허름해졌다. 이 문장이 좋았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마음이 허름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작사도 너무너무 계속 해보고 싶어서 그쵸. 공부도 하고 하는데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면서 많이 배워요. 책으로 미리 감정을 공부해두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추천, 따뜻한 책. 비교적 독서 경험이 엄청 길진 않은데도 다양한 장르를 좀 경험해보고 싶고 책을 통해서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나 이런 책 진짜 안 읽어봤는데 완전히 새로운 뭐 장르나 이야기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경제 쪽에 관심이 가요, 요즘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도서부를 하고 2학년 때쯤에는 다른 동아리에 들어갔었어요. 경제 동아리였나? 군조론 같은 거 읽고 인구론 이런 거 읽고 요약을 해서 PPT로 발표하는 그런 동아리였어서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서점을 둘러보니까 경제 쪽이 엄청 눈에 밟히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돈을 버는 직업이 됐으니까 아예 무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안 그래도 사전회의 때 경제 얘기해서 조금 의외였죠. 의외였다. 엄청 의외였는데 추천을 받아서 가져온 책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너무 필요한 책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군주론처럼 이렇게 네. 이론이 나오진 않거든요. 네. 보통 돈을 다룬다, 경제를 잘 안다라고 하면 투자법을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데 이 저자가 관찰한 바로는 돈을 잘 다룬다는 것의 의미는 실제로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의 심리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고 그래서 돈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행운과 시간과 습관 이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 게 워렌 버핏이 어떻게 부자가 됐냐 이렇게 하면 워렌 버핏이 10대 때부터 90대가 넘었을 때까지 투자를 계속 해온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리의 효과를 누리려면 지금부터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꾸준하면은 습관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도 달리기 같은 거 해보면은 마라톤 선수여도 내가 페이스를 잃으면 상대방 페이스에 말린다 하잖아. 돈도 딱 그런 거야. 다른 사람이랑 내 부를 비교하고 나의 충분함이 얼마인지 모르면 나는 돈을 뭐 10억 벌어도 가을은 100억 벌었는데 나는 아직 멀었어. 또 100억 벌었는데 누구는 200억 벌었는데 영원히 계속되는 욕망에 끌려다닐 뿐이고 그럼 충분함이란 도대체 어떤 감각인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조지프 밀러라는 캐치 22 작가가 백만장자의 파티에 초대가 된 거야. 갔더니 그 친구인 작가가 야 근데 네가 그 책 써가지고 평생 번 돈을 이 사람은 하룻밤에 벌었대. 그 얘기를 한 거야. 작가가 듣고 있다가 그럴 수 있지. 근데 나에게는 충분함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적확한 이야기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 이후에 이 책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벌었는데 그 충분함을 가지지 못해서 개같이 망한 사람들의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계속 조금 덜 하다가 아무것도 안 남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부자로 남는 거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 특히나 또 가을님 같은 경우는 또래 친구들보다 돈을 빨리 벌고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얼마나 잘 지키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책이어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충분함이라는 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진짜 꼭 필요하겠다. 내가 충분히라고 느끼는 걸 설정해 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비교되고, 늘 나은 사람이 나보다 있잖아요. 나의 충분함을 모르면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더라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잘 읽힌 책이라서 추천을 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멤버들도 같이 읽어요. 내가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부자인 거잖아요. 맞아요. 나도 모르는 새에 나는 부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꼭 읽어볼게요. 진짜 이렇게 같이 책 이야기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브의 첫째답게 똑부러지고 되게 차분하고 저도 막 의지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아이브의 맏언니이자 인간 김가을로서의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저는 물처럼 살고 싶어요. 애초에 성격 자체가 불같은 성격이 아니어서 흘러가면서 나만의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내 결에 맞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를 좀 소중히 하면서 내 삶을 잘 꾸려나가고 싶다?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이미 충분함을 알고 있는 가을. 훌륭하다 진짜. 어렸을 때는 마음에 막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 막 부러워하거나,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좀 여유를 가진 사람이 승자인 것 같아. 그래서 가을에 물 같은 삶을 응원하면서 마지막 선물, 사진도 많이 찍고 책갈피 많이 쓴다고 해서 그거에 어울리는 좀 창의적인 선물,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인스탁스 미니를, 혹시 이거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게 있거든요? 팬분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진짜 잘 쓰고 사진도 많이 찍고 했는데 완전 운명 아니에요? 그럼 2개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두 개면 더 좋죠. 근데 이게 실제로 찍어서 할 수 있고 카메라에 있는 사진도 옮길 수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좋아요. 딱 마땅한 책갈피가 없으면은 얘로 뽑아가지고 해도 괜찮은데? 좋겠다. 멤버들도 많이 찍어줘야겠다. 지금 찍고 싶어요. 경력자니까 해봐요. 음. 오! 왜 이렇게 예쁘게 찍었어? 그거 같아. 포토이즘 가을과 같이 찍어. 현실감이 없어. 근데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잘 나왔다. 와, 신기하다. 너무 잘 나왔어요. 책갈피로 쓸게요. 안 찍혀줘. 민은사 책에 써야겠다. 근데 어디 파리 같은 데 가는 비행기에 뚝. 포토이즘이나. 오늘 이렇게 가을내민 책장을 같이 구경해봤는데요. 책장을 소개하고 얘기해본 소감이 어떤지, 밈사 TV 나온 것도 어땠는지. 일단 너무 좋은 게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로 정말 즐겁고 유익한 토크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이랑은 이런 대화를 못 하잖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맞아. 만약에 다음에도 나올 수 있으면 또 나오고 싶어요. 너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 열려있어. 진짜 마지막 질문 있어요. 공식 질문인데 가을님에게 책이란? 저에게 책이란 여백? 상반되는, 말도 안 되는 단어긴 하지만 책이 어떻게 여백이 있나 생각하겠지만, 제가 추리소설을 좋아했던 이유도 내 상상대로 그릴 수 있어서잖아요. 책을 읽으면 하얀 도화지가 새로 생기고 거기에 정말 다양한 세계를 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만의 그런 스토리를 그리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서 저에게 책이란 여백 같습니다. 가을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야 이게 진짜 재밌지 않냐?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바이브여가지고 너무 편안하고 즐겁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책장 구경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에도 재밌는 게스트와 책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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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니 근데 나 좀 웃겼던 게 아까 그 읽어준 부분에 이어서 베이커리 주인이 추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근데 네가 사정을 얘기 안 해줘도 뭐 이 늦은 밤에 신발끈이 풀린 채로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온 거 보니까 좋은 일은 아닐 테고 그 부분이 있는 거야. 너무 웃겨가지고. 민은사 TV를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드려가지고 진짜요? 나오게 이 얘기는 우리 돼서. 인터뷰할 때 안 했잖아요. 뭐야 서프라이즈인가 봐.
정말 좋은 토크를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좋은 기회로 나오게 돼서 영광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참 키티 좋아하는데 진짜요? 좀 가져올 걸. 내가 키티 내가 가진 키티가 없나? 짜잔. 와 이렇게 화장할 때 이렇게 이거 어디서 사신 거예요? 사왔습니다. 준대나. 어. 진짜로요. 왜네 왜? 키티 동지를 키티 만났으니까 왜냐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근데 저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 진짜 너무 최고예요.